자, 오늘 시간은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부등식 하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다 이거야. 부등식.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이런 얘기야. 근데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거지. 크다 작다.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비교한다.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크다 작다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왼쪽과 오른쪽이냐. 자, 왼쪽과 오른쪽, 그지? 또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 왼쪽이냐 오른쪽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보통 따질 때 왼쪽과 오른쪽을 따지는 거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에선 대부분 이제 그래프를 비교할 때 따지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크다 작다를 비교할 때 우리가 대소관계라고 얘기하지. 대부분 이런 걸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라고 하는데 대소관계를 따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둘을 뺄 거냐, 아니면 둘이 나눠 볼 거냐, 아니면 그려볼 거냐. 이 그려본다는 말은 일단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 이거야. 그래프를 그려볼까, 아니면 둘이 나눠볼까, 아니면 둘이 빼볼까.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잡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부등식을 풀 때 알았지? 부등식을 풀 때는 뺄 거냐, 나눌 거냐, 그릴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쓰는 건데, 두 식의 차이를 한번 나타내어 봐라. A와 B가 있잖아. 그러면 A에서 B를 뺐어, 이렇게. 자, A에서 B를 빼게 되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에서 B를 빼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그러면 둘을 일단 정리를 좀 해줘야지. 루트 3은 루트 3끼리 비교를 해주고, 루트 2는 루트 2끼리 이렇게 비교를 했다 이거야. 끼리끼리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랬더니 2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면 루트 3이고, 루트 2에서 3 루트 2를 빼니까 이건데, 루트 3이 더 클까 2 루트 2가 더 클까? 당연히 2 루트 2가 더 크겠지.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음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A에서 B를 뺀 결과가 음수다라는 말은 A보다 B가 큰 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빼는 방법인 거야. 빼는 방법.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나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들처럼 2의 30승에서 3의 20승을 빼고 싶은데 2의 30승도 계산이 불가능할 만큼 크고 3의 20승도 당연히 크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커서 둘을 뺄 수가 없는 거지. 그럴 때는 둘을 나눠보는 거야. 2의 30승과 3의 20승으로 나눠봤더니 지수를 편의상 10승으로 묶어서, 지수를 10승으로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보면 2의 3승분의 3의 제곱의 10승인 거지. 근데 분모는 8이고 분자는 9니까 8분의 9의 10승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크다 이거야.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는 말이 어떤 얘기야? 나눴을 때 1보다 크다는 말은 분모보다 분자가 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말은 3의 20승이 분자인데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차이를 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나누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예제처럼, 자, 얘는 어떤 경우냐면 x와 x제곱을 비교하래. 근데 x와 x제곱을 그냥 비교하기에는 좀 힘들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자고. 그래프. xy 평면상에서 y는 x라는 직선. 자, 얘가 y는 x라는 직선이고, 또 하나 y는 x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봤다 이거야. y는 x제곱.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냐면 둘의 교점이 요 자리 있지? 둘의 교점이 1에서 만나고 있어. 1에서. 여긴 당연히 원점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는 0과 1 사이라는 건 어떤 얘기야? 요 얘기지. 요 구간 말이야. 요 구간은 x가 위에 있고 x제곱이 아래에 있어. 자, 그림을 잘 봐.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잘 봐라. x가 x제곱보다 더 위에 있더라. 이런 말이야. x가 0과 1 사이에서는 x가 x제곱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는 어때? x제곱이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x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빼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나누는 거, 세 번째 방법은 그려서 둘의 대소관계를 한번 나타내어 보자 라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야. 부등식을 푸는 대소관계 문제들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개념인데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 절대값의 개념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두 점 사이 거리. 어쨌거나 이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절대값인 건데 여기에 지금 절대값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의미가 뭐냐라고 써있는데 한번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3이 있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3이 있잖아. 그러면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3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 거리라는 거는 그지?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둘은 당연히 거리가 같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절대값 3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3 빼기 5의 절대값과 5 빼기 3의 절대값은 당연히 뭐겠냐. 수직선상에 왼쪽에 3이 있고 오른쪽에 5가 있을 건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3 빼기 5 또는 5 빼기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5 빼기 3이나 3 빼기 5나. 그렇잖아. 그러면 세 번째에 있는 x 빼기 5랑 5 빼기 x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때 어딘가에 5가 있을 건데 왼쪽에 x가 있다. 만약에 왼쪽에 그러면 이 거리를 절대값 5 빼기 x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오른쪽에 x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 거리를 절대값 x-5라고 얘기할 건데 둘이 같은 것이다 이거야. 이 거리는 당연히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5 빼기 x와 x 빼기 5는 당연히 같다 라는 걸 절대값의 개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직선상에서의, 그지?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의 위치 관계가 필요한 거야. 수직선에서의 위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두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 이거야.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경향이 강하다는 건 좋은데 범위만 나눠서 풀다 보니까 자꾸 막히는 거라고. 범위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와 B가 양수일 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풀마 사이의 A다. 풀마 A 사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데 절대값 X라는 건 X가 여기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절대값 X거든.
근데 얘가 a보다 작으려면 이 거리가 a보다 작으려면 이 자리가 a여야 된다 이거야. 또는 x가 왼쪽에 있어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절대값 빼기 x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거리가 a보다 작으려면 왼쪽에 마이너스 a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이 원점에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에서만 x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사이범위, 작으면 사이범위다 이렇게 말해. 작다라는 말은 사이범위를 의미한다.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플러스 마이너스 a 사이범위.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플러스 마이너스 a의 바깥범위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수직선상에서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잡아놓고 크다라는 건 이쪽 바깥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크다라는 말은 이 바깥범위야. 그런데 조금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a를 잡아두고 그 사이범위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이거고 두 번째 식은 이거야. 그래서 사이범위와 바깥범위를 우리가 보통은 구분을 해. 알겠지?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선호한다 이거야. 선호한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값 x-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b 사이에 x-a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x를 양변에 a를 더해서 a-b와 a 플러스 b 사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자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작다야, 작다. 그지? 작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사이범위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크다. 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3 바깥범위. 작은 거보다 더 작고 큰 거보다 더 크다. 작은 거보다 여기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고 3보다 크다. 얘는 바깥범위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사이범위로 표현하는 거야. 얘도 어쨌거나 크다니까 바깥범위잖아. 그러면 x 더하기 3이 작다. 마이너스 5보다. x 더하기 3이 크다. 5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양변에서 3을 한번 빼주면 x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작다니까 사이범위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범위로 나타내고 양변에 1을 더해서 마이너스 2와 2x가 4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1을 다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x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깥범위와 사이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이야. 수직선상에서 나타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공식처럼 우리가 다루는 거지. 자, 문제 하나 풀어보자면 이런 거지. 절대값 2x-a가 6보다 작다. 그러면 6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6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범위가 있다는 말이고 양변에 a를 더해서 a-6과 a 플러스 6 사이에 2x가 있는 거고 2로 몽땅 나누면 2분의 a-6과 2분의 a 플러스 6 사이에 x가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보통 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답이 마이너스 2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으니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2분의 a-6과 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a는 그럼 얼마가 되냐? 2는 여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4고 넘어가니까 2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야.
당연히 오른쪽은 b인데 그 오른쪽 b가 2분의 a 플러스 6과 같다는 말이지. 근데 a가 2였잖아? 그럼 2분의 8이니까 4였다. 이렇게 풀이해주면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지? 자, 이번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내어 볼 건데 방법을 한번 두 가지 정도 한번 해보자고.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수직선에서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 이거야. 수직선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라고.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어딘가에 1이 있어. 그지? 근데 x라는 녀석을 하나 잡았을 때 x에서 1까지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x-1이다 이렇게 말해. x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를 절대값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문제에서 절대값 x 더하기 1과 절대값 x-1을 더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하라는 거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잘 봐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이 거리 자체가 2니까 1부터 x까지 거리에다가 x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합치면 당연히 2가 될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었는데 x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잖아. 이 사이에 있지 않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1부터 마이너스 1 거리가 2니까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하면 당연히 2보다 커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x가 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당연히 x는 이쪽으로 나갈 수도 없지.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수직선상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래야만 절대값의 합이 2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거는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수직선상에서 표현하는 방법. 사실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편한 방법인데 이걸 너무 어려워한다는 게 문제라고. 이걸 너무 어려워해. 자, 두 번째는 뭐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방법인데 범위를 나눠서 보자는 거예요. 범위. 그러면 범위를 뭐 때문에 나눠? 절대값의 음량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나누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값과 여기가 0이 되는 값은 x가 1과 마이너스 1을 일단 기준으로 잡아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1보다 작을 때 x는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자.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사실은 이게 어떤 얘기냐. x가 이 사이에 있을 때 x가 왼쪽에 있을 때 x가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누어 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식을 3번 풀어야 되잖아. 물론 이래야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면 이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지. 얘도 음수잖아. 그럼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리해 봤을 때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은데 x는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걸 답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것을 전제로 풀어봤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앞에 있는 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뒤에 있는 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얘가 2보다 작아야 되는데 x가 소거되고 보니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아, 얘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 번째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양수니까 1은 사라지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 x는 1이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과 이 세 번째 조건을 합쳐서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방법이야. 아마도 자 지금 이 두 번째 방법이 좀 복잡해서 이해를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뒤에 가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고. 이 첫 번째 방법은 수직선상에서, 이 두 번째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보는 방법이다 이거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어 보자 이거야. 수직선. 이 두 가지 중요하니까, 자, 중요하니까 하는 거라고. 수직선에서 볼 때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는 3이 있는데 잘 봐야 돼.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4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4야. 근데 x가 어딘가 있어서 x에서 3까지 거리와 x에서 마이너스 1까지 거리 합이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8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합쳐서 8이 되는 건데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4니까 요 거리는 2가 되고 이 거리는 6이 되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그지? 왜냐면 얘랑 얘의 차이는 4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3에서 x까지 거리가 2고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거리가 6이 되는 경우는 얘가 얼마냐면 5인 경우다 이거야. 그러면 x가 5보다는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4칸인데 4칸. x가 이번에는 왼쪽에 있어서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이 8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요 거리가 2고 이 거리가 6인 거지.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돼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x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는 답이 얼마냐?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상태가 x값의 범위라는 거지. 이거를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로 범위를 나눠서 본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보이는 녀석도 음수고 여기 보이는 녀석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돼. 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8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2가 넘어가니까 6보단 작아야 돼. 그래서 x를 풀어보니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자, 첫 번째 경우였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걸 첫 번째 경우의 답이라고 하자. 두 번째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해 보자고. 요 사이에 존재할 때야. 등호는 아무 쪽에나 넣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3보다 작으니까 음수잖아. 앞에 있는 건 양수, 뒤에 있는 건 음수니까 요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없어지고 나머지를 잘 봐봐. 4가 8과 비교했을 때 8이 큰 건 당연하지. 이 부등식은 당연하잖아. 당연하다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 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답이지. 이게 첫 번째 답이고 이게 두 번째 답이라고. 자,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 경우는 x가 3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될 테니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이 8보다 작다지. 그러면 2x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1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에서 x의 범위는 5보다 작다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간도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세 번째 답을 뭘로 적으면 돼? x는 3보다는 큰데 5보다 작다. 이게 세 번째 답이야. 답이 3개가 나온 거라고. 답이 3개. 첫 번째 답,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 이 3개의 답을 합쳐서 말하면 이게 되는 거라고. 3개를 합쳐서 말하면 이렇게. 그러니 자, 수직선으로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때에 따라서는 수직선, 때에 따라서는 범위.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풀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하나 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 더. 이거는 수직선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ABC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절대값 x-a, 절대값 x-b, 절대값 x-c의 최소값을 구해라. 아주 단순한 얘기라고. ABC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x가 자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절대값 x-a, 절대값 x-b, 절대값 x-c의 합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합이 언제 최소겠냐 이 말이잖아. 근데 x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왠지 거리가 좀 길어 보인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x를 오른쪽에다 잡는다 하더라도 x-c, x-b, x-a가 좀 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가 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때는 거리의 합이 커진다는 거야. 커진다. 그러면 x가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ABC가 이렇게 존재하는 수직선상에서 x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줘야 x-a, x-b, x-c. 자,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당연히 위에 봤던 거리보다는 짧다 이거지. 근데 가장 짧은 최소값에 위치할 수 있는 x는 어디에 있어야만 되겠나라는 거거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자 x-a, x-b는 a부터 b까지의 거리고 x-c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합친 거잖아. 그러니 그지? 그러니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짧은 상태가 될지 다시 한번 그려보면 A, B, C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B 자리를 x라고 잡았을 때 x-a, x-b는 0, x-c, x-a, x-b는 0, x-c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거리를 합친 거니까 얘가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거리가 가장 짧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얘기하고 x가 b에 있을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 최소값은 얼마야? c에서 a까지의 거리를 그냥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걸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잘 못해 이걸. 그러면 중상위권 아이들은 왜 이걸 잘하냐? 연습을 해야지.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헤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하면 된다.